별들의 매매리그 순위 보겠습니다. 1위는 박승영 전문가입니다. 37.07%, 08%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위는 김석철 전문가입니다. 31.08% 수익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3위는 조용구 전문가로 29.78% 수익률로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위는 이원용 전문가입니다. 6.95% 수익률이 2%가량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5위에서 8위까지의 순위 보겠습니다. 수익률이 소폭 좀 후퇴를 하면서 이재호 전문가 6.28% 수익률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김정수 전문가 6%대 수익률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6.28% 수익률로 6위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승준 전문가 4.02% 수익률로 7위, 그리고 8위는 송기현 전문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들의 이 수익률을 확인을 해봤는데요. 두 가지 그룹으로 분류가 되어 있네요. 1, 2, 3위가 모두 30%가량의 이 수익률로 다툼을 벌이고 있고요. 그리고 3위권부터 한 6위권까지는 한 6%, 10% 미만의 이 수익률로 또 순위 다툼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자, 이 중에서 3위를 기록하고 있는 조용구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매매 상당히 활발하게 하셨어요. 종목들도 여전히 많이 보유를 하고 계시고 종목 교체도 역시 좀 활발하셨는데요. 네. 어떤 관점에서 매매하셨는지 지난주 매매 어떠셨습니까? 글쎄요, 뭐 크게 달라졌던 건 없었던 것 같고요. 그냥 이제 보유하고 있던 종목군들 살짝만 교체가 된 게 조금 있고, 그 외에 이제 뭐 정책 관련주라든가 아니면 중국 대도시, 그 도시와 전략에 관련된 수혜 종목에 대해서 매매를 좀 이제 진행을 한 게 있고, 지금도 뭐 전략 마찬가지로 뭐 지지난주와 지난주 크게 변하는 건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현금을 어느 정도 좀 이제 유지를 좀 하면서, 현금을 어느 정도 보유해 나가면서 트레이딩을 계속 좀 병행을 하면서 그렇게 매매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는지 보유 종목을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지금 보유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조용구 전문가의 보유 종목입니다. 9종목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플렉스 22.81% 비중입니다. 롯데삼강 5.39% 비중 싣고 있고요. 웰크론 10%대, 그리고 이화전기도 10% 비중을 싣고 있습니다. CNS 자산관리 8.65% 비중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나머지 종목 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세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네요. 4.68% 비중입니다. 그리고 코나이 수익률이 상당히 높은데요. 13% 수익률로 현재는 3% 정도 비중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캠트로닉스 20% 수익률이 나오고 있고요. 오로라는 7.43% 비중입니다. 자, 이렇게 9종목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에 보니까 이 인터플렉스 롯데삼강을 매수를 하셨네요. 이 종목은 어떤 관점으로 들어가셨나요? 네, 인터플럭스는 이게 시장에서 좀 루머가 있었습니다. 그 갤럭시 S4에서 탈락한다는 루머 때문에 장중에 좀 급락을 했었는데요. 이래저래 좀 확인을 해본 결과로는 뭐 이탈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제 제가 확인을 좀 해봤기 때문에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기술적 반등을 겨냥을 해가지고 이제 단기간에 좀 이제 매수를 한 종목이고요. 롯데삼강은 사실상 매수는 사실 지난주 초 정도에 좀 했던 것 같은데, 이거를 종목수 제한 때문에 팔았다가 다시 좀 사는 과정에서 금요일날 다시 재편입된 걸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최초에 매수했던 가격 대비해서 한 3, 4% 정도 수익권에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약간 중장기 관점에서 보고자 약간 좀 편입을 한 종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두 종목에서 또 수익이 많이 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장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장 체크 포인트 3가지 화면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나, 14일 버냉키 연설 주목. 둘, 골드만삭스 등 금융주 실적 발표. 셋, 중국 4분기 GDP 발표. 이렇게 3가지 체크포인트 중에서 먼저 첫 번째 14일 버냉키 연설 주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밤에요. 버냉키 의장의 연설이 예정이 돼 있는데 이 양적 완화 종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또 궁금증도 좀 있거든요. 어떤 점들을 좀 봐야 될까요? 일단 제가 여러모로 좀 봤을 때는 뭐 양적 완화 종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는 있지만, 그게 뭐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 그게 뭐 조기에 종료가 되고 이럴지는 않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이제 그 FOMC에서 그러니까 표를 좀 제시할 수 있는
표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부분 이제 확인을 해보면은 약간 좀 비둘기파가 많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그 양적 완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매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약간 좀 조기 그 양적 완화를 조기에 종료를 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지금 당장 그게 급하게 뭐 추진이 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냥 말 그대로 이제 언제든지 뭐 출구 전략을 제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고, 뭐 지금 당장 뭐 출구 전략을 쓰겠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느 날짜에 어느 시기에 하겠다라는 말은 지금 당장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불안감으로 작용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 때문에 시장의 급변동이 초래되지는 않지 않겠는가, 이런 관점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의견 개진 정도지 이것이 시행할 만한 또 시기는 아니다라는 그 판단이시군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또 두 번째 체크 포인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골드만삭스 등 금융주 실적 발표. 이번 주에 금융주의 실적 발표가 이제 상당히 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먼저 스타트를 끄는 지난주 웨스퍼고 뭐 실적이 발표가 됐어요. 이번 주 금융주 실적도 이런 움직임 좀 이어갈 수 있을까요? 예, 그 실적이라는 게 발표되기 이전에 사실 주가에 좀 반영되는 부분이 분명히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실적 발표되는 기업들의 제가 주가 동향을 한번 살펴보니까, 뭐 JP모건이라든가, 뭐 골드만삭스라든가, 뭐 시티그룹, 이런 이제 금융주들 같은 경우는 모건스탠리도 마찬가지고요. 주가가 이미 많이 올라 있습니다. 뭐 저점 대비해서 상당히 좀 많이 올라 있는 편인데요. 이런 점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금융주들의 실적이 일단 호실적으로 발표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는가라는 관점으로 보는 거고요. 만약에 그 실적이 제대로 뭐 부정적으로 발표가 될 것 같았으면은 아마 이런 것들이 좀 선반영돼서 주가가 밀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근데 주가가 이미 좀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과정이라 좀 생각을 하고, 그래서 실적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발표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관점이고, 단지 이제 그런 이제 부분들이 주가에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실적이 뭐 긍정적으로 발표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시장의 주가를 전체적으로 크게 들어올리는 그런 요인으로는 작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시장에서도 뭐 전체적으로 금융주들, 미국의 금융주들 전년 대비로 한 16%가량 실적이 좀 증가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주에 발표가 되는 뭐 골드만삭스뿐만 아니라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시티그룹 이 종목군들의 움직임들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또 세 번째 체크 포인트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국 4분기 GDP 발표.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주후반에 발표가 되는 이 중국의 GDP거든요. 여기서 좀 모멘텀을 좀 얻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시장의 전망은 다 긍정적으로 좀 내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이제 중국의 지표가 좀 상당히 호전된 것으로 좀 발표가 됐기 때문에 시장이 또 서프라이즈하게 반응을 좀 했었는데요. 예, 그러니까 약간 그 재정절벽에 대한 이슈가 해소된 이후에 이렇다 할 만한 모멘텀이 없다가 중국에서의 발표된 지표들 때문에 지수가 또 다시 한 번 또 이제 급등을 했었고, 어떻게 보면 이제 모멘텀이 실종될 수도 있는 그런 장세였는데 중국의 경제 지표가 시장을 좀 뒷받침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주 후반에 발표되는 GDP도 7.8%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예상치 이상으로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예상치 이상으로 발표가 되게 되면은 그 2013년에 중국에서 전망하고 있는 경제 성장률 8%라는 것에 대한 달성이 조금 더 순조롭게 진행이 되지 않겠나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건 역시도 시장에 좀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부각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어쨌든 뭐 지난번에 발표가 됐던 이 무역 지표가 이 수출 실적이 서프라이즈로 나왔기 때문에 경기 회복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많이 커지고 있는 그 시점이고, 무엇보다도 이제는 뭐 8% 정도 GDP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조금 좀 실리고 있는 그 상황인 것 같은데, 중국 관련된 종목군들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좀 모멘텀을 받을지를 좀 예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약간 좀 주춤거리는 그 모습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뭐 중국 관련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중국 관련주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중국 관련주다라고 하면 이게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중국 관련주보다는 실질적인 좀 수혜가 있는 그런 이제 전력 그 종목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좀 이 의견에 좀 차이는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뭐 두산 인프라코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은 실질적인 수혜에서 조금 벗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중국 쪽에 분명히 이제 뭐 중국의 그 도시화 전략이라고 이제 있지 않습니까? 7,200억 원 규모로 7,200조 원 규모로 이제 추진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사실 이야기를 해보면은. 왜냐면 이제 그 농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사람들을 다 이제 도시로 이주를 해가지고 소비를 좀 이제 극대화시키겠다라는 전략인데요. 시골에 살던 사람이 도시에 오면은 소비 패턴 자체가 다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초적으로는 뭐 이제 도시화 전략에 필요한 뭐 건설 자재라든가 또 원자재 업종이 또 이제 수혜가 될 수가 있겠지만 최종적으로의 수혜는 약간 저 패션이라든가 의류라든가 약간 사치품이라든가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쪽에 또 수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이제 중국 수혜주다라고 이제 봤던 그런 쪽에 관심보다는 새롭게 좀 이제 그 생각을 좀 전환해가지고 좀 광범위하게 볼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약간 장기적으로 본다면 중국 쪽에 중국인들의 입맛에 맞고 또 중국인들의 구미에 맞는 그런 상품이라든가 음식을 만드는 그래서 그걸 만들어서 중국 쪽에 실질적으로 좀 판매를 하는 그런 이제 기업들을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만큼 인프라 관련된 종목보다는 뭐 실질적인 수혜주는 소비 관련된 종목이 될 것이다라는 판단이시군요. 네. 자, 그러면 오늘장 이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 매매 전략 어떻게 세우고 계신 건가요? 네, 매매 전략은 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저는 약간 지수는 좀 박스권에서 움직일 거라 예상을 하고 있고요. 거래소 1970에서 2030포인트 전후에 약간 조금 제한된 그런 이제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코스닥 중심의 중소형 개별주 흐름은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단지 코스닥도 520포인트를 좀 넘어가게 되면은 약간 조금 이제 리스키한 그런 이제 매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코스닥도 520 넘어가면은 그때는 매매를 너무 적극적으로 하기보다는 조금 보수적인 관점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013년에 실적 전망치를 제시하는 기업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2013년에 실적 전망치를 제시하는 기업들 중에서 분명히 지금 현재 시가총액 가치를 따져봤을 때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종목군들은 언제든지 매수할 그런 이제 전략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 비중은 늘 동일하게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는 종목군들이 매일 좀 나오기 때문에 현금은 한 30-40% 정도의 비중을 좀 유지하자라는 전략입니다. 예, 그렇다면 종목으로 오늘 어떤 종목에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편입을 고려하고 계신 종목들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예, 일단 오늘 당장 뭘 편입할지는 아직 사실 결정을 하진 않았습니다만, IT 쪽에서는 제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이제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가 있고요. 캠트로닉스는 오늘 편입하기보다는 좀 눌림목이 나오게 되면 약간 편입할 그럴 예정이 좀 있습니다. 비중을 좀 예전에 배당락 때문에 사실 제가 비중을 좀 줄여놨었는데, 지금 이제 그 비중을 다시 좀 늘려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이고요. 그래서 IT 쪽에 이제 삼성전자와 캠트로닉스를 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음식료 업종에 계속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롯데삼강은 약간 지난주 초에 좀 입질식으로 약간 조금만 편입을 해놨는데, 롯데삼강, 그래서 농심, 그리고 롯데제과라든가, 롯데 쪽에 그 음식료 업종이 좀 두각을 좀 나타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전에 오리온하고 빙그레가 올라갔던 관점으로 약간 이제 롯데 쪽의 삼강, 뭐 제과 이런 쪽도 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중국 관련 및 정책 관련주는 계속 지속적인 관심인데요. 이쪽은 트레이딩하기가 상당히 좀 좋은 그런 이제 쪽 같아요. 왜냐면은 중국의 스케일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뭐 하나 한다 하면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뭐 통이 커가지고 그 금액만 언급이 돼도 중국 관련주는 거의 뭐 5%, 10%씩 그냥 하루만 해도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은 계속 단기간에 관심을 계속 좀 가져야 되고, 정책 관련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냥 인수위 얘기만 나오면 그냥 바로 급등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이런 종목은 단기적으로 데이 트레이딩 하는 용도로 활용을 해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선점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조영구 전문가의 매매 전략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장에서 어떤 점들을 봐야 될지 일정으로 화면을 통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